사실은 이게 정부 여당이 속으로 다 알 겁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다 보니까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단추 다시 풀기도 어렵고 그냥 유양 낯선 것 마지막까지 헝클어트린 척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덜러리를 야당 보고 쓰더라고 하는데 우선에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때부터 이 지금 오늘 총장 그 후보 내정자로 단독 처리된 이분은 아주 그 후보자 적격에서 좀 많이 떨어진 분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우선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정부가 특히 그런 청와대가 인사권자가 그걸 봤어야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다 그것도 추천위원회도 다 정부 여당의 뜻에 기울일 만한 사람들로 구성됐을 텐데 그건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지금 우리 전 의원님 언론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을 비롯해서 전 언론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금융사기 사건을 보고받았던 사람이 변호를 했던 것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한 그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같았으면 벌써 아웃시켰습니다. 참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전투력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참 그 밀어붙이는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냥 막연한 공무원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검찰 개혁 또 이 정부 여당이 막 엄필칭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으면 그걸 표상할 만한 정말 공정하고 파사 현정에 그런 공정함과 정의를 보여줄 뿐인데 사실은 이분은 또 정치적 굴신의 현재까지 막 드러났어요. 이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수사팀을 격려하고 지지했던 그런 것들이 뒤늦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굴신하고 이게 이제 검찰로서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있는 그다음에 아마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아무래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정치적 사건이 줄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든 기소 지휘를 하든 이걸 권력에 불리하지 않게끔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마 심정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데 검찰 기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불섭을 가만히로 덮는다고 그게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임기 1년도 안 남았고 어차피 터질 사건은 다 터질 텐데 차라리 검찰 개혁에 지금까지 외쳤던 그 정의에 맞게끔 검찰 총장 인사위원회가 추진했던 그 순서대로라도 추진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너무 우리 여당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있을 그 정권을 교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굴신의 흔적, 그다음에 또 지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그 밑에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차관을 하면서 보여주는 흔적들, 또 본인이 지금 피의자 피고인으로 그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지금 연루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봐야 1년도 안 남았다 이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법 쪽의 관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관이 우울한 게 이런 겁니다. 진짜 센 정관들은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고 변론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자체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게 유전무죄의 전형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이 대정부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은 정말 당당한 총장을 임명해서 지금까지 지체되어 있는 보통 검찰이 기소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수사를 왜 늘 하던 말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범죄 유무, 혐의 여부를 가리고 죄의 유무를 가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미루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그 권력형 비리 이것도 조사를 다 해보면 다 드러나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그 문제는 선거 비리에 근데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때 그 사건 때 청와대 기획했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음에 그 원전 감사 때의 문제 등등 많지요. 네. 이제 이야기하시는 당사자들은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의외의 현상들. 우리 국민의힘이 한동안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였는데 정말 예상했던 이상의 그 엄청난 폭풍이 지금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걱정들이 있죠. 지금 중진들로서는 이게 원내 경험도 있고 또 큰 선거도 여러 번 치러본 분들이고 이분은 직접 자기 선거를 해보신 젊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당황스럽고 할 텐데 네. 개파라는 것은 아마 정치권 내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국민적 관심도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희 당으로서는 이 국민적 관심, 야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폭발시켰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만일 이런 폭풍이 없었다면, 이런 태풍이 없었다면은 그 아마 우리 중진들 다 아는 중진들로서 우리 당내에 조그마한 잔치가 되고 말았겠죠. 그런 텐데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바람의 끝이 어딜지 국민들, 당원들 모두 지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륜이 또 어떻게 여기에 배합될 수 있을지. 이 당심과 민심이란 그게 분리된 게 아니니까 그 당심과 민심이 서로 넘나드는 것이고, 당심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경우에는 나라 걱정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 중에서 가장 정치의식이 높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반인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다가 이준석이라는 전혀 잘 모르는 이런 새로운 30대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정치적 큰 관심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런 대목입니다. 후원금이 지금 이런 전당대회도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한도로 가는데, 이준석 후보 예, 이번에 지금 한도를 채웠다는데, 다 채웠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보통 후원금이 소액으로 많이 들어오는 후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근데 옛날 미국 선거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후보들은 거액들로 채워진 데 반해서 공화당 후보들은 굉장히 적은 소액으로 많이 채워져서 그래 그 비슷한 액수를 맞춘다고 그랬는데, 지금 후원금도 보면은 7만 원, 8만 원, 뭐 만 원 단위로 들어와가지고 영수증 발급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하는 네, 정도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 새로운 현상에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라 걱정들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그 시민들이 많이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을 기울여줘서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가 좀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허재 악재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요. 문제는 이제 저게 참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참 난감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지지도가 꺾어진 게 바로 조국 현상 때문, 조국 장관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디어 뉴욕타임즈의 내로남불이라까지 소개가 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이중적 잣대, 도덕과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극단적 사건인데, 그 대표적 사건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이고 그 가족 사건이거든요. 가족 사건은 그거야. 뭐 지금 실세 권력을 검찰이 수사할 때 그걸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법적 절차 다, 모든 법이 허용하는 모든 그 피고인의 권리를 다 보장해가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는데도 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민주당 대권 주자들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게 드러나지. 지금 순간에는 민주당의 어떤 굉장히 약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아주 나쁜 기억을 소환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하필이면 지금 출판되어서,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 지지 세력들이 또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이기도 하고, 이런 지지 세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대권 주자들 심정이 참 답답하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만일 우리가 종식이 된다면은 그 기대감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아마 숨통이 트일 겁니다. 지금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백신을 좀 더 빨리 조달하는 겁니다. 마침 어제 총리께서 한 100만 명분이 새롭게 추가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원래 55만 명분 주려고 55만 명 외에 이제 조금 더 추가돼서 100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지금 백신 여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수합 방식으로 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상반기에 지금 우리 1,300만 명이 1차를 6월 말까지 마치는데 한 2천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걸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빨리 벗어납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당의 그 최승재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 손실지원보상,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찬성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이분 소상공인 서민들이 우리 사회 가장 경제의 기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우선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에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